우리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과학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과제 제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안내를 할게요. 저번에 1, 2, 3, 4강 과제 제출 엑셀 파일로 본인 거 확인을 하고 제출이 제대로 확인 안 된 사람들은 질문방에 글을 올려서 선생님이 그 친구들은 다 추가를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구글 폼에는 제출이 안 됐는데 구글 클래스룸 게시글에 다른 루트로 제출을 한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네, 그 친구들은 선생님이 과제 확인할 때 미처 보지 못해서 이번에 확인하면서 추가로 기록을 해놨으니까 반드시 과제 제출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길 바래요. 제출이 제대로 된 사람은 선생님이 노란색 박스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함께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규칙 1, 2, 3번 중에 마지막 규칙인 기체반응 법칙에 대해서 볼 건데 수업 목표, 자, 기체반응에서는 기체 사이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배웠는데 뭐 물 생성 반응, 암모니아 생성 반응 이 두 가지 반응이 사실은 반응물을 기체를 사용하는 반응들 중에 하나예요. 그림에 보면 질소는 풍선 1개, 수소는 풍선 3개. 그래서 이런 부피비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암모니아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질소가 1이고 수소가 3이면 암모니아가 4만큼 만들어질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4만큼 만들어질지 혹은 4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암모니아가 만들어질지 얘보다 적은 양의 암모니아가 만들어질지 한번 오늘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볼 건데 이 법칙은 반드시 반응물과 생성물이 둘 다 기체일 때만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에요. 밑에 기체가 반응할 때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여기 동그라미 칩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을 하는데 이를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한다. 여기 지금 중요한 조건이 있죠. 일정한 온도와 압력. 우리가 1학년 때도 배웠지만 기체의 경우에는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1학년 때 보일 법칙, 샤를 법칙을 배웠었는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고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보일 샤를 법칙을 배웠었는데 이 기체 반응 법칙은 반응물, 생성물 둘 다 모두 기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질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온도가 변하지 않는 조건, 즉 일정하게 압력도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 새로운 반응을 해 주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수비, 얘네들이 몇 대 몇 대 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질소와 수소를 반응물로 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이때 부피가 항상 1대 3대 2고 수증기가 생성될 때는 수소와 산소 기체를 반응물로 해서 생성물인 수증기를 만들 때 부피가 2대 1대 2로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줄칠게요, 우리. 자, 이때 기체 사이의 부피비는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와 같다. 자,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기체 반응에서의 부피비. 자, 1번 기체 반응 실험 장치에 주사기를 이용해서 수소 기체를 10ml를 넣는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장치에 기체를 넣은 다음에 반드시 여기에 있는 꼭지를 잠궈 주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기체의 종류에 따라 주사기의 종류를 바꾸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주사기에 피스톤을 눌러주게 되면 이 피스톤을 통해서 기체가 주입되니까 이 피스톤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과정 1의 장치에 이번엔 산소 기체를 5ml를 넣는다. 그럼 마찬가지로 꼭지를 열고 산소 기체를 주입한 다음에 꼭지를 닫게 되면 피스톤이 한 번 더 왼쪽으로 움직여서 기체가 차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점화기를 눌러서 기체가 반응하게 한다. 이 점화기의 역할은 기체의 방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높은 전압을 가해주는 역할. 자, 그럼 산소와 수소 기체를 넣고 높은 전압으로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수증기가 발생되겠죠? 3번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과정 2를 반복한다. 자, 수소
5ml를 계속 주입을 해주자. 이렇게 했을 때 수소 기체 10ml와 반응한 산소 기체의 부피를 알면 이게 몇 대 몇의 정수비인지 알 수 있을 거고, 4번에 수소 기체를 20ml로 2배 증가시켜서 과정 이산물, 즉 산소 기체 5ml를 계속해서 주입 반복해 봤을 때 이때 반응한 산소 기체의 자, 가상 실험을 좀 함께 봐볼 건데, 기체가 반응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주사기 실험 장치에 수소 기체를 주입을 해주고, 두 번째 주사기에 산소 기체를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주사기를 각각 피스톤 장치에 넣은 다음에 점화기를 눌러서 기체 반응을 확인할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수소 기체 10ml를 주입을 하면 피스톤이 기체가 참에 따라 왼쪽으로 움직이죠. 자, 이번에 산소 기체 5ml를 주사기에 넣고 주입을 해볼 거야. 그러면 지금 15ml, 15만큼 여기 눈금이 움직였죠. 자, 이 상태에서 점화기를 해서 높은 전압을 가해주면 이게 강력한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왼쪽으로 튀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반응을 시키긴 했지만 얘가 만들어진 수증기가 보통 우리가 수증기가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려면 100도씨 이상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상온, 즉 20도씨에서 반응을 한 거기 때문에 수증기를 입지 못하고 물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부피가 급격히 감소해서 피스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1회 반응했을 때는 반응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두 번째 반응, 이번엔 산소를 5ml 더 넣어서 반응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이때는 보면 지금 피스톤이 움직이더라도 이미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모두 사용됐기 때문에 점화기를 눌러도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게 되죠. 수소기체 10ml가 완전히 반응을 할 때는 산소기체는 5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러면 10대 5가 되니까 비율이 2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엔 수소기체를 20ml를 주입을 해봅시다. 자, 이번엔 산소기체를 5ml 주입을 하면 자, 피스톤이 25까지. 자, 이렇게 했을 때 20ml일 때 1회 했을 때 반응함. 자, 5ml 더 주입을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실험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수소 20ml를 사용을 하고 반응을 시켰을 때 여기가 피스톤이 10ml에서 멈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지금 수소기체가 남아있는 상태야. 근데 여기서 산소기체를 지금 더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까지 15ml까지 옮겼죠?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산소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 두 가지 기체가 지금 섞여 있는 상태겠지만 그럼 얘는 당연히 점화기를 누르면 반응을 하게 되겠죠. 반응함. 근데 반응을 하고 났더니 피스톤이 다시 왼쪽으로 끝까지 온 걸 봐서는 더 이상 남아있는 기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럼 3회까지 한 번 더 해볼게요. 5ml 산소 주입하면 이때는 이 장치 안에 산소 기체만 있기 때문에 점화기를 눌러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소기체 20ml가 완전히 반응하려면 산소가 이번에 10이 필요하다. 그럼 20대 10은 2대 1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2대 1의 부피비로 반응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수소기체 5였죠. 그리고 20ml와 반응한 산소기체는 10ml였다. 자, 정리하기 같이 볼게요.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 사이의 부피 관계를 설명해보자. 반응하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부피비는 아까 10ml 사용했을 때 산소는 첫 번째 실험에서 5ml였고 수소를 20 했을 때 산소는 아무리 계속 넣어줘도 10ml까지만 반응을 했으니까 얘네들의 비율이 2대 1.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물 생성 반응과 수증기 생성 반응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두 반응은 사실 같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을 생성시킬 때 수증기가 만들어진 직후에 이 수증기가 액화돼서 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수증기 생성 반응이 곧 물 생성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할 때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수증기를 만든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물을 만든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물 생성 반응, 수증기 생성 반응 같은 반응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시 교과서 34쪽으로 가서 우리 몇 가지 기체 생성 반응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암모니아 생성 반응. 아까 질소 풍선 1개, 수소 풍선 3개를 반응했을 때 암모니아가 몇 개가 생성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보면 박스가 보이죠? 이 박스가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지금 질소 기체는 부피가 1개에서 3개, 암모니아, 생성된 암모니아가 부피가 2개가 생성되죠. 암모니아가 생성할 때는 질소 대 수소 대 암모니아 기체, 이게 1대 3대 2의 비율로 생성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화학 반응식을 보면 지금 N2 더하기 이 수소는 지금 3개가 있고 암모니아 분자는 2개가 있죠. 이거를 각각의 공간에 분자로 한번 그려볼 거야. 질소는 이렇게 N2 들어갈 거고 수소, 색깔 좀 다르게 해볼게요. 수소는 분자 상태로 들어가니까 공간당 분자를 하나씩. 이렇게 했을 때 만들어진 암모니아는 질소 1개에 수소가 3개가 붙어있는 형태니까 이런 분자가 각각의 공간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암모니아 생성 반응은 부피비가 1대 3대 2임을 알 수 있고, 자, 수증기 생성 반응 한번 볼게요. 자, 수증기는 지금 수소 기체가 공간이 2개가 있고 산소 하나, 수증기 2개니까 이게 지금 부피비가 2대 1대 2임을 그림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도 각 공간에 우리가 사실 기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공간에 수소와 산소 기체가 차지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그려붙여 보면 각 공간에 지금 수소 분자가 2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나눠서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각 공간에 수소 분자가 2개가 각각 들어가 있고 산소는 1개니까 산소 분자. 그러면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화학 반응은 항상 원자의 종류와 수는 그대로 가는데 원자의 배열만 바뀐다 그랬죠? 그럼 지금 산소 원자 1개에 수소 원자가 2개씩 붙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수증기가 2개 분자가 생긴다. 그래서 부피비가 2대 1대 2임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이 수증기는 바로 물 상태로 액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상온에서 우리가 이 기체 반응 법칙을 할 때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면 이런 조건이야. 얘는 보통 상온을 얘기하고 상온은 우리가 20도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 그러니까 약 15에서 25도씨 정도를 말하고 일정한 압력, 우리가 보통 실험을 할 때는 1기압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실험을 했을 때는 물의 경우에는 수증기가 되려면 아까 선생님이 100도씨 이상 유지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바로 물 상태로 액화돼서 물 생성 반응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자, 교과서에는 없지만 우리 중요한 반응 하나 더 볼게요. 우리가 물, 암모니아, 이제 이산화탄소도 이제 생성물과 반응물이 모두 기체 상태인 반응 중에 하나인데 이산화탄소를 만들 때는 일산화탄소에 산소 기체를 반응시켜서 산소를 하나 더 붙여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주게 돼요. 그럼 보면 지금 부피비가 일산화탄소는 하나, 2개, 산소는 하나 부피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2개 부피가 생기죠. 그래서 보면 화학식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지금. 그럼 얘도 부피비를 우리가 일산화탄소, 산소, 이산화탄소를 2대 1대 2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도 각 공간의 분자가 각각 나눠서 써주면 되겠죠? 탄소. 일산화탄소는 산소와 탄소가 하나씩 붙어 있는 거니까 탄소, 산소가 있고 그다음에 산소 분자는 이렇게 산소 분자 2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여기에 하나씩 나눠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이산화탄소는 각각의 공간에 탄소 원자 그리고 산소 원자가 양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된다. 근데 뭐 요거까지는 너무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부피비가 2대 1대 2다 라고 보면 돼.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 그림에서 분자의 개수를 공간에 하나씩 이렇게 배열을 해줬는데 이게 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데 이거를 알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보면 온도와 압력이 같은 모든 기체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부피가 같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 수가 같다는 거야. 우리가 얘를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이 기체 반응 법칙을 연구하다가 발견을 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불러요.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즉 예를 들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있을 때 이거의 부피를 각각 1리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각각 넣는다고 했을 때 분자의 개수가 5개가 들어있죠. 근데 똑같은 부피의 공간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도 얘도 마찬가지로 5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그래서 무슨 말이냐? 종류에 상관없이 부피가 똑같으면 분자의 개수가 같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분자의 수가 오른쪽처럼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얘는 지금 분자가 1개가 들어가 있어. 근데 얘를 3배를 시켜줄 거야. 그럼 분자가 3개가 되겠지. 그러면 이 공간 안에 3개가 이렇게 어거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피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야. 즉 무슨 말이야? 부피가 같으면 그 부피 안에 공간 안에 들어있는 분자 수가 같게 되고 근데 만약에 분자의 수가 많아진다. 1개가 분자의 수가 3개가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각 분자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부피가 당연히 커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체 반응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사이의 반응에서 부피비가 분자 수의 비와 같다. 이렇게 하면은 화학 반응식과 기체 반응식을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 수증기 생성 반응으로 같이 볼게요. 아까 우리 수증기 생성 반응은 화학 반응식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수소가 부피비가 2대 1대 2를 차지를 한다. 근데 분자가 각각 공간에 우리가 공간의 부피의 크기가 같으면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그러면 요만한 크기의 부피에는 분자가 1개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이게 2개짜리니까 수소는 그래서 지금 하나 2개가 들어있고 산소는 1개. 그럼 수증기는 2대 1대 2로 생기니까 각 공간에 분자가 1개씩 들어간다고 했을 때 분자 수의 비가 2대 1대 2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근데 이게 화학 반응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화학 반응식 앞에 붙는 개수와 동일해. 기체 반응에서 각 기체의 부피비는 분자 수의 비와 같다. 그래서 내가 이 기체 반응 법칙의 부피비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보면 되는 거야. 개수비가 곧 분자 수의 비가 되고 이게 곧 부피비가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화학 반응식을 보면 이 개수의 비가 분자 수의 비로도 알 수 있고 이 분자 수의 비가 사실은 질량 보존 법칙이랑도 연결이 되지. 그러면은 당연히 일정 성분비 법칙이랑도 연결이 될 거고 그리고 이 개수비가 부피비도 알려주기 때문에 부피비는 곧 기체 반응 법칙이니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보면 이 가장 중요한 3가지 법칙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또 정리하기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 오늘 배운 개념 정리해 볼게요. 자, 5분 동안 영상을 잠시 멈추고 5분 동안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질량 보존 법칙.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 2번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는 까닭은 자,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꼭 바뀌는 것은 원자의 배열만 바뀐다.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 동그라미 3번 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 질량비가 성립할 수 있는 까닭이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이었죠.
여기 지금 우리가 법칙을 질량보존 법칙, 일정성분비 법칙, 기체반응 법칙 이렇게 배웠는데 이 질량보존 법칙과 일정성분비 법칙은 물질 질량 사이의 규칙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같다, 질량비가 성립한다. 기체반응 법칙,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비 사이에는 간단한 전수비가 성립한다. 6번,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기체 사이 부피비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같다. 이 기체 반응 법칙 같은 경우에는 부피 사이의 규칙성을 말하는 것이다. OX 문제, 가로 1번. 기체가 반응하는 반응에서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이 질량보존 법칙은 모든 화학 반응에서는 반드시 성립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이게 기체이던 고체이던 액체이던 간에 반드시 성립한다. 가로 2번. 화합물이 생성될 때 결합하는 원자의 개수비는 항상 일정하다. 요거 맞죠? 이 개수비가 일정하다. 이거 지금 일정 성분비 법칙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 생성 반응. 자, 물이 생성될 때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H2O의 물을 생성하는데 비율이 2대 1대 2라고 했었죠? 그럼 이 물을 생성할 때 보면은 얘가 지금 화합물이잖아? 이 물을 분자, 이 화합물을 형성할 때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개수비가 항상 2대 1이 되기 때문에 개수비가 항상 일정하게 되죠. 가로 3번, 기체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를 합하면 항상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와 같다? X죠. 이거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냥 물 생성 반응 또 보면 알 수 있지. 수소와 산소가 합해서 수증기인 물이 될 때 2대 1대 2가 되는데 반응하는 것을 합치면 3인데 이게 생성하는 거랑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같다?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X가 되겠다. 자, 2번 기호를 쓰시오. 가로 1번 질소기체 10L와 수소기체 30L가 반응하면 암모니아 기체 2L가 형성된다. 이거 지금 기체 반응 법칙 말하는 거죠? 반응물도 기체, 생성물도 기체니까 기체 반응 법칙. 2번 구리 8L가 모두 반응한 산화구리 2를 생성할 때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은 2L이다. 이거 지금 구리와 반응하는 산소의 비율, 즉 질량비를 의미를 하죠. 그러면 질량비에 해당하는 것은 일정 성분비니까 니은. 3번은 정답이 기억이 됐다. 왜 기억이냐? 탄산나트륨 수용액 5g과 염화칼슘 수용액 5g. 반응물 5g이 반응해서 생성된 탄산가스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총 질량은 자, 이렇게 총 질량이 나왔다? 이러면 반응 전후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을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 교과서 34쪽, 35쪽, 37쪽을 사진 촬영을 해서 구글 폼에 제출을 해주고 그리고 저번 1, 2, 3, 4강 과제 제출했던 거 혹시나 모르니까 다시 한 번 더 꼭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